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장 마감 이후인데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뭐,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주말 동안 조금,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을 만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조금씩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좀, 관계는 조금 좀 덜한데,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먼저 이게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한번 함께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이제 아일랜드입니다. 뭐 이것도 주식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줄기세포 관련해 가지고 과거 우리 주식 시장을 크게 한번 달궜던 적이 있었었죠. 물론 그 뒤 한참 잘 나가다가 뭐 세계 1위를 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한참 잘 나가다가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뭐 1위였다라고 했는데 그 사태 이후로 5위권 밑으로 뭐 밀리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차지를 해두고요. 진짜 좀 우리가 이 주식을 떠나서 한번 이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아일랜드라는 이 영화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문제는 뭐 주제 자체가 인간 복제니까 인간 복제와 관련된 부분 아마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인간 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느냐 복제 인간을 진짜 인간으로 봐야 할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인데요. 일단 영화를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줄거리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줄거리 이거 뭐 영화 예고편 일단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걸 지우고요. 자, 한번 보시죠. 저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대략 지금 뭐 이완 맥그리거와 스칼렛 요한슨 이 두 인물이 이 복제인간으로 나오죠. 복제인간으로 나오는데 자신들이 복제인간인지를 처음에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이 병원을 탈출하고 나서 병원이 이제 이 지구가 다 폐허가 돼서 여기밖에 안 남았다라고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바깥 세상은 나가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바깥 세상을 나가게 됐고 바깥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이 본인들의 실제 또 다른 본인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당시에 봤었을 때 가볍게 그러니까 SF 영화로 이렇게 가볍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굉장히 주제가 무거워서 사실은 굉장히 가볍게 처리를 하려고 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주제 자체가 워낙 이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저도 한때 혼란스러웠던 이 적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복제인간이 나와 똑같은 복제인간이 있다라고,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번쯤 그런, 뭐,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죠. 나 대신 학교를 가졌으면, 나 대신 뭐, 회사를 가졌으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또 다른 내가 나와 똑같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정체성을 가진 또 다른 인간이라고 했을 경우 그 복제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굉장히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무거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똑같이 사고하고 지금 영화상에서도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요. 똑같이 사고를 하고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뭐 그 두 주인공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인간, 창의적 생각을, 사고를 가진, 정체성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감정도 가지고 있는, 그걸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똑같은 인간이 옆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은 인간도 나와 같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또 다른 복제 인간이 걔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진짜고 제가 가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었을 때 누가 진짜인지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알 수 있을 건지. 문제는 이렇게 복제 인간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생명 경시풍조죠.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다 죽이면 됩니다. 왜? 다시 만들면 되니까. 아니면 뭐 복제해가지고 다시 그 원상대로 원상복귀 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동물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는 그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살인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의 혼란.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거였죠. 정체성의 혼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나? 어느 길을 가야 하는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혼란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설정에서의 문제, 요건 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영화 카타카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우생학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급 유전자가 아닌 사람들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폐기된다라는 거죠. 폐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했던 뭐 유대인의 학살 방식이나 아니면 16세기 이후에 유럽의 신학로 개척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 전 세계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나타났던 이 우생학,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한 너희가, 우리가 열등한 너희를 지배하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니네는 받아들여 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생학, 이렇게 되면 걔네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칸트가 얘기했던 뭐 대철학자라고 하는 칸트가 얘기했던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부분과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근데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그냥 한번 과거 SBS 뉴스에 나왔던 부분이라 가지고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거 대리모 돼지를 이 돼지에다 착상을 시켜서 인간과 돼지의 이 혼합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지금 복제 인간과는 또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만 여기서 더 발전하면 그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뭐 그 하나 이렇게 올려놔 드렸고요. 자, 반면 그렇다면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본다고 한다면요. 일단 우리 출산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대리모의 역할, 뭐 여성들의 어떤 그 자신의 몸매에 대한 미적 감각 때문에 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임 부부라든지 이런 부부들에게 있어서 출산을
해주는 역할에서 지금 본인의 몸에다가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리모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 대리모도 나니까, 또 다른 나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도 이 내용은 있었어요.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였죠. 필요한 장기를 제공하는 부품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주 비싸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떤 스타들, 뭐 아주 그 갑부들 이런 사람들이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거죠. 이 장기 그러니까 복제 인간 장기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거나 뭐 병에 걸렸을 때 이 장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 복제 인간에 있는 장기하고 교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경우 실제 복제 인간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논거 중에 하나가 이 희귀 난치병에 대한 치료입니다. 이거 뭐 거의 다 치료할 수 있으니까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복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멀쩡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희귀 난치병은 모두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한 부분이기는 하죠, 사실은.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인간의 영원한 숙제, 생명 연장의 꿈, 메치니코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것과 관련한 부분을 뭐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까 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윤리적 접근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해당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봤었을 때 전 세계 모두 인간 복제는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기술력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못하게 하니까 공식적으로는 못하는 이런 걸로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 돌리 한참 뭐 진짜 난리였죠. 이래서 관련주 뭐 날라가고 막 이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일단 양, 그 다음에 뭐 돼지, 원숭이도 복제가 됐었었죠. 원숭이 복제도 몇 년 전에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 복제도 있었었고요. 고양이 복제. 이런 것들, 복제 동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건 더군다나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영장류까지도 일단 복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복제가 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워낙 팽팽하게 대립돼 있고,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 크기가 사실 워낙 이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그거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들이라 할지라도 인간들의 생명 경시 풍조가 굉장히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뭐 종교계 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가족관계 설정, 이건 뭔 소리냐? 실제 이거 2017년도였나요? 17학년도였나요? 한양대에서 이 대학 고3 대학 모의 논술에서 한번 관련된 내용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걸 한번 찾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소설이고요. 복제인간 시리라는 소설입니다. 소설 안에 내용을 이 안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불치병에 걸린 이리스가 복제 기술에 의존하여 자신의 쌍둥이 자매이자 딸인 시리를 낳으면서 겪게 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의 일부이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카타리나 셀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나는 왜 그 아이를 다른 할머니들처럼 무조건 사랑할 수 없는 걸까? 시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아이가 태어났고 건강하고 생기 있게 자라고 있다는 거야. 시리를 보면서 카타리나 셀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리스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다. 외모가 서로 비슷해 보이는 것은 어느 집에서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리스와 시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흥분할 건 또 뭐란 말일까? 카타리나 셀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이제 시리가 30년 전의
이리스와 똑같은 자세로 피아노 앞에 앉아 이리스가 가장 좋아하던 바흐의 푸가를 똑같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카타리나 셀리는 이때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딸이 정말로 둘이라는 사실을 퍼뜩 깨닫게 되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5살짜리 시리도 이리스였고 바로 자기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36살의 성숙한 여인 역시 이리스였던 것이었다. 만일 저 둘이 동일한 사람이라면 자신은 두 사람 모두의 엄마인 셈이다. 그리고 자신의 죽은 남편은 이리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시리의 아버지이기도 한 것이다. 자기가 죽은 지 한참 후에 태어난 딸의 아버지라니.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이 카타리나 셀린을 혼란스럽게 했다. 지금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아이는 그 나이대의 이리스와 비교할 때 훨씬 더 훌륭하게 피아노를 치고 있다. 카타리나 셀린은 터져나오는 비명을 억제하려는 듯 양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가까스로 자신을 억제했다. 그러나 그 순간 시리는 할머니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처음엔 입에서 그 다음엔 목 쪽에서 갑자기 억누르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아주 잠깐 시선을 마주쳤다. 시리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비치는 적대감에 깜짝 놀랐다. 괴물. 카타리나 셀리는 이를 갈듯 한마디를 내뱉었다. 바로 그 순간 시리는 할머니가 자신을 향해 쏟아놓은 말에 대해 매우 침착하게 이렇게 응대하였다. 여기 한양대 모의 논술에서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앞에 이제 다른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요거가 관련된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시리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은지 그 내용을 한번 논리적으로 써봐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시리였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을까요? 어떻게 뭐 대답을 했을까요? 뭐 어떤 경우는 뭐 저 괴물 아니에요. 저는 똑같이 할머니의 이 딸이자 손녀인 뭐 왜냐하면 시리가 본인이 복제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딸이자 손녀인 이 시리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완전 반대쪽으로 왜요? 내가 괴물인 게 어때서요? 이 괴물을 누가 만드셨죠?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가족관계 설정이라고 했던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시리의 위치는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할머니의 손녀일까요? 딸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까요? 이게 뭔가 좀 애매해지는 관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어린 아이들 만화에 나오는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서 뭐 학교도 가고 막 이런 그런 만화를 아주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 다른 자 또는 복제 인간이 없어지지 않고 일정 시간 이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똑같이 살아있는 상태의 인간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복제 인간을 아까 우리 과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런 도구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영화에서 다이렉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이 두 복제 인간이 자신들도 똑같이 창의적인 사고와 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다 할 수 있었던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이 영화의 결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결국은 그들도 똑같은 또 다른 하나의 인간으로 봐야 할 것인지 독립적인 이 인격체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들은 단지 이 수단으로서의 도구로서의 역할로 끝내야 할 것인지 도구로서의 역할로 끝내려고 하면 이런 사고가 없다면
본인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사고를 할 수 있고 본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독립적 인격체라면 사실은 좀 섬뜩하죠. 그들은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좀 제가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얘기를 좀 진행을 했는데 한번 좀 요번 주말에 이 영화 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과연 진짜 이 복제 인간을 인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 우리는 계속 경제적인 부분에만 계속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줄기세포 관련주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 떠나서 이번 주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